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비밀 경호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어젯밤 LA 지역 곳곳에서 폭동 수준의 폭력과 약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중고 물건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델리미트와 관련한 식중독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연방당국은 가급적 델리미트를 가열해서 섭취하고 보관 용기 역시 세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연방우정국 USPS의 배달 문자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빼가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서두르는 가운데 당내 영향력이 큰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하루 만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했고 유력 언론들은 공개 경선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대학 스포츠 우승팀 축하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 세웠습니다. In one term, he has already surpassed the legacy of most presidents who have served 2 terms in office. 트럼프를 겨냥한 듯 바이든 대통령의 정직함과 진실성 등을 거론했고 델러웨어주에 있는 바이든 선거 캠프를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한 사실상의 인수인계를 시작한 겁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SNS에 글을 올려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11월 대선에서 당을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클린턴에 이어 당내 지분이 큰 인사들의 지지가 이어진 셈인데 상하원 지도부도 이런 흐름에 곧 합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She's excited the House Democratic Caucus and she's exciting the country. And so I'm looking forward to sitting down with her in person. 거물급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만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다른 후보를 염두에 뒀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개 경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등 유력 언론도 트럼프를 이기려면 공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일제히 권고했습니다. 한편 10%대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하는 대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자리를 받는 거래를 논의했지만 트럼프 참모들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싼 돌발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경호국장은 당시 작전을 실패라고 인정했지만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완벽한 경호 실패였다면서 최종 책임자인 비밀 경호국장을 맹비난했습니다. Have you provided all audio and video recordings in your possession to this committee, as we asked on July 15th, yes or no? I would have to get back to you. That is a no. You're full of today. You're just being completely dishonest. The Secret Service has thousands of employees and a significant budget, but it has now become the face of incompetence. 여야를 막론하고 경호국장의 공개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It has been 10 days since an assassination attempt on a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party. There need to be answers. I call upon you to resign today. 특히 총기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저격수가 대선 후보와 아주 가까운 위치까지 접근했다는 점에 많은 의혹이 쏠렸습니다. 암살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거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You knew that everyone knew. The people there knew that there was a danger. They knew there was a threat to President Trump, and it was allowed to happen. Was there a stand-down order, Ms. Cheadle? Was there a conspiracy to kill President Trump? Absolutely not. Then how did this happen? And why are you still sitting here not turning in your letter of resignation?
경호국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은 중대한 작전 실패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비밀 경호국 최적임자라면서 자진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I think that I am the best person to lead the Secret Service at this time. 이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오랜만에 양당 합의를 통해 치틀 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비밀 경호국에 이어 연방수사국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되면서 당분간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에 대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에서 대규모 거리 점거와 약탈 사건으로 폭동 수준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과 소방국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우스 LA와 캄튼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폭력 사태와 약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맨체스터 애비뉴와 놀만디 교차로를 점령하고 있었으며 한 차량은 불에 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맨체스터와 아발론 교차로의 레스토랑이 약탈된 상태였고 센츄리대로와 웨스턴 애비뉴에서는 자동차 화재와 소화전 파손이 발생했으며 캄튼의 그린리프 대로와 사우스 산타페 애비뉴 교차로에서도 또 다른 도로 점거가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대는 군중을 해산하는 등 사건 진압에 나섰지만 총격과 차량 충돌 등 추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총격 등에 대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경찰은 체포된 인원과 압수된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역대급 폭염과 함께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로 인해 3채의 건물이 전소되고 4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2,000에이커 이상의 토지가 소실되면서 1,500가구에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리버사이드 지역의 기온이 102도까지 올라가면서 내륙에 집중된 더위로 땅이 말라붙어 산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분석되는 가운데 소방국은 이번 산불은 불법 불꽃놀이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e fire spread was rapid, so getting resources into the areas fast enough proved challenging because the fire was moving faster than we could catch up initially. 리버사이드 내에서 발생한 하워든 화재로 약 530에이커가 불에 타고 25%가 진화됐으며 이글스 화재로는 1,700에이커 이상이 불에 타고 65%가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 하루에만 화재를 21건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북서부와 아이다호에서도 20개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오리건주에서는 극도의 건조한 날씨와 번개로 추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총영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미국은 물론 독일과 인도 등 세계 각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 등 각종 SNS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정리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을 선지급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고 물품 시세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현저하게 싼 값에 올라온 것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냥 사진만 보고 대금부터 먼저 지불하면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습니다. 한편 영사관 측은 사기를 당했을 경우 해당 플랫폼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인 남성들이 연달아 체포됐습니다. 미네소타 법무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남성 최정우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제이슨 리라는 가명을 사용해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주로 13살에서 14살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특히 지난 2월 17일에는 한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미네소타주까지 이동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엘라바마주 리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토요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인 남성 이성훈 씨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15살 소녀로 가장한 유도 수사에서 온라인으로 250명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씨를 포함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한 17명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현재 아동 음란물 제작과 수수, 미성년자 강요와 유인 등의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델리미트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까지 12개 주에서 28명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됐고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는 대부분 델리미트를 섭취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과 메릴랜드주에서도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사망자는 일리노이주와 뉴저지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브랜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리스테리아 감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열과 피로, 근육통이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노인,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감염 시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편 당국은 델리미트를 섭취하기 전 온도를 섭씨 71.6도까지 재가열하고 모든 용기와 표면을 철저히 청소할 것을 권고했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고등법원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이번 전례 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카운티 전역의 36개 법원 업무가 오늘 중단됐으며 이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법원 웹사이트와 배심원 의무 포털 등 외부 시스템과 내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지만 데이터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법원은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고등법원의 폐쇄로 인해 오늘 수감자 이송과 퇴거 명령이 중단된 가운데 당국은 내일부터는 법원이 정상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지난 5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우편물 배달 관련 문자 메시지를 사칭해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가디오는 지난 3개월 동안 문자 사기 수법을 추적한 결과 가장 흔하게 사용된 수법은 연방우정국 USPS를 사칭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우체국인 척 소비자에게 문자를 보내 사회보장번호와 카드 번호를 묻거나 배송이 취소됐다는 문자와 함께 소비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USPS 측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우편 관련 알림을 업체 측에서 먼저 발송하지는 않는다면서 발송하더라도 5자리 단축 코드만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어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레단도비치 인근 팔로스버디스 에스테이츠에서 서쪽으로 4마일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롱비치에서 샌퍼난도 밸리까지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진앙은 태평양 연안으로 헐모사 비치와 맨하튼 비치 인근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지역에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한인 축제가 열렸습니다.
센터 메디칼 그룹은 센터 메디칼 센터 가든그로브 지점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가든그로브 한마당 잔치엔 지역 한인 어르신 300여 명을 위한 내과 전문의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와 미용 서비스, 경품 이벤트, 식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PCbility, 내일의 Possibility. 만나보세요.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어제부터 이른바 주요 5개 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자 자체도 극소수일 것으로 보이고 교수들까지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파행이 예상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수련병원들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부터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초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정부에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면서 전공의 7,707명을 뽑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돼 병원별로 통보된 모집 인원은 모두 7,64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본격적인 모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가톨릭대 영상의학과 교수들이 새로 들어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교육을 거부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세브란스 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들을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전공의들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도록 지원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의료계에선 모집 공고가 나와도 전공의들의 지원 자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을 감수하며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병의원에 취업하거나 입대를 선택할 거란 겁니다. 또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다 보니 병원들도 실제 모집 공고에 낸 인원보다 적게 뽑거나 적당한 사람이 없다며 아예 안 뽑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어제부터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도 시작됐지만 앞서 95%가 넘는 학생들이 국시 거부를 표명한 바 있어 역시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임신 36주에 낙태를 했다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이 유튜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아 그냥 살이 찐 줄 알았다가 임신 사실을 늦게 알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수술 비용 900만 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36주 태아는 출생 직전으로 일반적인 낙태와 달라 보인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36주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로 수사해달라며 진정을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마취를 하고 개복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은 제왕절개를 한 정황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임신 36주에 자가호흡이 가능한 태아를 낙태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임신 34주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로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태아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숨지게 해 살인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게 고려돼 업무상 촉탁 낙태죄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후속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낙태죄 효력은 2021년부터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사설 문항을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팔아넘긴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한 교사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며 알게 된 정보로 문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시작된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그중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문항 판매 14명, 문제 유출 1명, 자격 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습니다. 한 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만들어 입시학원에 넘기고 2억 5,400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2년 5월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했는데 그때 알게 된 정보로 문제 11개를 만들어 사교육업체 2곳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를 포함해 문항 판매 혐의가 적용된 14명 중 11명은 문제당 최대 30만 원씩 받고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판매한 걸로 드러났으며 나머지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뒤 최대 3천만 원의 전속계약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판 교사 중 상당수는 자격 심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평가원 주관시험 출제위원이 됐는데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거나 상업용 수능 문제집을 집필한 이력이 있으면 출제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4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신속히 수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연평균 7%대 고성장을 이어가는 인도에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가 공무원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인도 공무원의 취업 경쟁률은 300대 1을 넘어서는데요. 인도에서 공무원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민간 부분에서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2017년 이후 매년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자영업과 임시 농장 고용직인데요.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안정적이고 의료보험과 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무원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군사훈련에 임합니다. 언뜻 보기에도 아직 10살이 채 안 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름방학마다 중국 전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2, 3주간 지역별 군부대 주관 군사훈련에 참여하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2,400여 곳을 시범학교로 지정해 기초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체적으로 군사교육을 하는 유치원들까지 늘고 있는데요. 모병제인 중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병역 자원인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점이 학생 군사훈련 확대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하나에 의지해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펼칩니다. 현지 시간 17일부터 5일간 스위스에서 열린 하이라인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하이라인은 탄성이 강한 너비 5cm 내외의 줄을 고지대나 절벽 사이에 설치하고 그 위에서 고도의 균형 감각과 예술성을 뽐내는 스포츠인데요. 100m 길이 외줄을 빠르게 건너는 스피드 부문과 외줄 위에서 고난도 공중요기를 선보이는 프리스타일 부문이 있는데 올해는 4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스피드 부문에서는 독일 여성 세실리아 스톡이 약 52초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고요. 독일 남성 샤샤 그릴이 약 26초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해 1000프랑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변호사님, 그러면 내가 레몬법을 통해서 나의 보상을 받고 싶은데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질문에 당연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 법으로 해결을 할 때는 아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맨 처음의 단계로 데리고 가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항해서 나오는 보상에서는 무조건 소비자한테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성공을 받아서도 돈을 내는 성공이 없고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돈을 낼 경우가 없습니다. 레몬법은 아예 소비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물어본 질문은 변호사님, 내 딜러십에 있는 에이전트가 바로 내 친구고 제게 오래 아는 분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화를 낼 건데 어떻게 할까요? 딜러십은 아무 관계를 안 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차 회사, 그러니까 머세디스 차 회사, BMW 차 회사를 소송을 하는 거고 딜러십을 소송을 안 하기 때문에 둘이 따로따로 한 엔티티이기 때문에 둘이의 연결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딜러십에 잘 아는 에이전트, 세일스퍼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케이스로 맡고 마무리를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눌 케이스는 그러면은 변호사님 나는 여기에 시민권도 아니고 그린카드도 아니고 그냥 학생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무 케이스 더큐멘트가 없는데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 법은 무조건 차를 산 경우에 리스 차든지 중고 차든지 새 차든지 그 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은 꼭 거기에 대한 캐시 보상이든지 차를 반납하는 리펀드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다큐멘트가 없다고 해도 내가 그린카드 시민권이 없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 중에 뭔가가 차량 앞유리를 덮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아찔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 1차로로 달리는 차량 앞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폐비닐이 날아옵니다. 바람에 펄럭이더니 비닐이 앞유리에 붙어버리는데요. 당황한 운전자가 와이퍼를 움직여 비닐을 제거해보려고 하지만 급기야 앞유리 거의 대부분이 가려지고 맙니다. 당황한 운전자 차를 세울 수도 없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해야 했는데요. 몇 초 뒤 바람에 날리던 비닐이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운전자는 중앙 분리대를 보고 간격을 맞춰 차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고요. 이 영상을 올린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이런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말고 급제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차를 천천히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오르고 있는데요.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으로 출입이 금지된 한강 둔치에서 낚시하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나무 윗부분이 물에 잠겨 있는 걸 보니 상당히 수위가 높아 보이는데요. 위험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마스크에 모자까지 쓴 남성이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운 채 여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철제 의자까지 가져와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남성의 민폐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 나면 애꿎은 소방 인력들만 고생하게 된다. 하지 말라는 건 제발 하지 말라며 혀를 찼습니다. 지난달 20일 아침 7시쯤 서울 고속도로 수서역 모자를 쓰고 왼손엔 서류 가방 같은 걸 든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 앞에서 이쪽 저쪽 두리번거리며 서성입니다. 왠지 불안해 보이는 이 어르신, 사실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요. 고향에 내려간다면서 집을 나간 뒤 사라져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위치를 파악한 경찰이 역사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수색에 나섰지만 어르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통화에서 어르신이 익산이라고 말한 사실을 토대로 전북 익산행 열차 탑승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기차 출발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1분.
경찰은 관계자들과 승객들에게 열차 출발 지연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내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열차 안에서 어르신을 찾아 안전하게 귀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조금만 늦었어도 열차가 출발해 할아버지가 영영 길을 잃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던 10대 소년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현지 누리꾼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반바지 차림의 한 소년, 마주오던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납니다. 이때 소년이 도망치던 도로 반대편에서 버스가 빠르게 달려오는데요. 깜짝 놀란 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소년의 뒤를 쫓아 뛰어오던 노인,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립니다. 버스에 부딪힌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누리꾼들은 휴대전화 한 대에 목숨을 저버렸다며 황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권위와 전통을 간직한 호스 가즈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명소인데요. 한 관광객이 멋진 추억을 남기려 근위병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말이 팔을 물어버립니다.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일행 속으로 뛰어간 여성, 조심스럽게 상처를 살펴보는데요.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근위 기병대 말이 관광객을 공격하는 일은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무차별적으로 달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말이 예민해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도 뭄바이 한 기차역입니다. 막 출발하는 열차 옆으로 한 남성이 붙어 달립니다. 점점 속도가 붙자 그대로 매달려 서핑하듯 열차에 몸을 맡기는 남성.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위험천만한 장난을 칩니다. 솜씨를 보니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죠. 철없는 남성은 승강장을 벗어나기 직전 열차에 재빨리 올라탔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승객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장난을 제지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졌고요. 철도 당국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며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